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중학교 2학년 수학 제1단원 수화 식을 계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챕터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이번 1단원이 수화 식을 계산인데 크게 두 단원이 있습니다. 자, 1단원은 챕터 1은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다음에 2단원은 뭐다? 식의 계산이거든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수를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배우셨던 게 뭐였죠?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소인수분해는 사실은 무슨 수부터 생각하는 거냐면 바로 자연수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자연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자,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에 따라 나누셨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에 따라 어떻게 나누셨죠? 자, 약수가 한 개인 것은 그렇죠. 우리가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인 것은 그렇죠.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거죠. 자, 그런 수 우리가 무슨 수라고 배우셨냐면 우리가 소수라고 배우셨고요. 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무슨 수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라고 배우신 거예요. 예. 자,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죠? 소인수분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에서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 다음 우리가 배우신 게 뭐였냐면, 자, 수는 주로 계산을 주로 목적으로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자, 무슨 연산?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자, 사칙연산 중에서 우리가 뺄셈에 대해서 좀 본다고 하면,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어떻게 돼요? 자, 자연수가 나오죠. 근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거는 결과가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보다 더 작은 수가 필요했다? 그죠? 0보다 더 작은 수가 필요했죠. 예,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붙인 것을 자, 뭐라 불렀어요? 그죠? 양의 정수라 불렀고요. 자,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뭐라 불렀다? 음의 정수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과 자연수와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자연수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양의 정수였습니다. 자, 이거 합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수라 배웠냐면 바로 정수라고 배우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 범위까지 우리가 확장이 되면 무슨 셈을 뺄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눗셈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있었어요. 자, 4 나누기. 자, 그 수를 약수로 나누면 그 결과는 뭐로 나오냐면 자연수로 나오지만 우리가 약수가 아닌 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로 나타냈냐면 분수로 나타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분수에다가 플러스 붙인 걸 무슨 수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양의 유리수. 자, 그다음 분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음의 유리수. 그래서 양의 유리수와 0과 음의 유리수를 다 합해서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셨냐면 유리수라고 배우셨던 거고요. 자, 초등학교 때도 자연수는 모두 다 뭐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정수는 모두 다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보다 큰 수의 범위가 뭐다? 유리수라고 우리가 배우셨던 겁니다. 자, 근데 유리수에는요, 정수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정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또 삼총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가 우리가 삼총사로서 중요했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게 이제 좀 중심이 돼요. 자, 무슨 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한 분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질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에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1단원을 배우는 이유는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여러분 놀이공원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뺑글뺑글 돌아가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럼 이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도 막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매달리고 기구가 돌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모두 다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바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물체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수학의 주 목표거든요. 그래서 바로 식을 세울 때는 수가 먼저 기본이 되는 거고, 자, 그것이 나중에 문자가 포함이 되면서 뭐가 된다?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수와 식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 학습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1번. 초등에서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분수를 소수는 뭐로 나타내봐라? 분수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0분의 1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분모는 우리가 두 자리고 분자는 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자리를 맞춰주려고 하면 앞에 없으니까 0을 붙여주고요. 자, 0 뒤에 뭘 찍어준다? 소수점을 찍어준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뭐가 되냐면 0.1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0분의 23은요? 그렇죠. 우리가 분모는 세 자리고 분자는 두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앞에 0을 찍어주고 어떻게? 자, 이렇게 0 뒤에다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0.23이 돼요. 자, 2.61 한번 볼까요? 자, 2.61은 어떻게 될까? 자, 그렇죠. 우리가 소수 아래 몇 자리다? 두 자리죠. 그럼 요건 뭐가 되냐면 100이다 라고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분자에다가 자, 소수점을 없애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물론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약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0.083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소수 아래 몇 자리입니까? 세 자리죠. 그럼 0이 3개고요. 제일 앞에 1이 온다라고 본다면 바로 1000분의 얼마다? 자, 83이 바로 여기 있는 0.083을 자, 뭐로? 자, 분수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 분수를 뭐로? 자, 소수를 뭐로? 분수로 우리가 붙이는 걸 많이 배우셨거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중학교 6학년 때까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자, 뭐로 나타낼 거다? 그죠? 소수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준비학습으로 필요합니다. 자, 자, 다음 수를 소인수분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거죠? 자, 그래서 합성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불렀냐면 소인수 분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큰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수와 배수를 구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은 좀 쉬워졌던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50 한번 볼게요. 자, 그럼 50은 어떻게 됩니까? 50은 자 2의 배수죠. 자, 그럼 2로 우리가 분해를 하시면 25가 되고요. 5, 25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2가 한 번, 자, 5는 몇 번? 자,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6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하면 얼마가 되죠? 그죠? 48. 자, 그 다음에 2하면 얼마다? 24. 자, 2하면 얼마다? 12. 2하면 얼마다? 6. 2하면 얼마다? 3이죠? 예, 그러면 2가 모두 몇 번이다? 그죠? 2가 모두 5번이 우리가 곱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2의 5제곱 곱하기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바로 9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8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168을 여기다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168을 2하면 80 얼마다? 4. 그 다음은 2하면 얼마다? 42. 2하면 얼마다? 21. 자, 3하면 얼마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뭐다? 3 곱하기 7 이렇게 우리가 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00은 어떻게 되느냐? 자, 400은 역시 2로 나누면 얼마? 200. 자, 2로 나누면 100. 2로 나누면 50. 자, 2로 나누면 얼마다? 25. 25는 5, 25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2가 4번. 자, 그 다음 뭐다? 우리가 5도 몇 번이다? 2번 곱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소인수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소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거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학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3번은 뭐의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식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자, 식이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00원짜리 빠피코가 있다. 자, 그럼 500원짜리 빠피코 3개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죠?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어의 주목적은 뭐냐면 계산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만약에 개수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잘 모르면 뭘 쓰지요? 이렇게 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 있는 자리에다가 뭐를 우리가 딱 대입을 하면 자, 문자를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식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얘도 우리가 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수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문자와 뭐다 기호로 결합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방법 중에 하나는 자, 먼저 수를 생각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모르는 수, 자, 뭡니까? 미지수. 자, 뭘 쓰죠? 문자를 쓰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 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10개를 사야 돼요 라고 하면 이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자에다가 수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입, 자, 대신해서 집어넣는다 이 말인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수 대신에 문자를 집어넣는 것도 대입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대입은 뭐냐면, 문자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한다? 우리가 수를 넣어준 걸 대입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모르는 걸 알게 됐네. 그러면 뭐가 가능하죠?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 값을, 자,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식의 값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자, 뭐가 다 눈에 들어와요? 자, 문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수의 계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뭐의 계산이다? 우리가 식의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여러분들 1번은 자, 보세요. 4A가 무슨 식? 단항식입니다. 맞습니까? 자, 단항식이 뭐냐면 항이 몇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 한 개죠. 자, 그럼 항은 뭐였어요?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하고 숫자가 우리가 뭐로만 연결되어 있다. 곱으로만 연결된 걸 바로 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우셨어요? 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 뭐라 부릅니까? 개수. 자, 그래서 개수하고 여기 있는 수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2a다 이렇게 배우셨고요. 자, 그럼 나눗셈이네요. 자, 나눗셈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어요. 자, 뭐로 고쳐야 된다? 곱셈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가 뭐가 됩니까? 역수로 이렇게 바뀌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이때도 뭐냐? 개수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상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약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x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뭐로 써도 된다? 2분의 x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자, 이유는 요거는 개수가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썼어도 관계는 없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식?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맞습니까? 자, 특히 괄호가 있죠.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자, 괄호 푸는 법칙 무슨 법칙?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을 2a하고 한번 곱하고요. 자, 마이너스 5하고 한번 곱하시겠죠. 왜? 요 하나하나가 뭐였다? 바로 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6a 마이너스 3, 5 얼마다? 15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플러스만 있죠. 그러면 이 괄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풀린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항 계산? 그죠? 동류항 계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모아주셔야 돼요. 자, 6a에서 a를 뺍니다. 그럼 이거는 개수끼리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5a 되고요. 자, 마이너스 15하고 6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까요? 자, 4번은 이 앞에 괄호 앞에 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무슨 법칙을 하시면 된다? 분배 법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 3 얼마다? 15x. 자,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7하면요. 마이너스 14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에서 14를 뺄까요? 원래 1이죠? 자, 근데 우리가 1은 우리가 생략한다고 배우셨어요. 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을 우리가 더하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번 단원이 뭐라고 돼 있죠? 자, 뭐와 뭐의 계산이다? 그죠? 수와 식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이번 단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챕터 유리수와 순환소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기타라는 악기 아시죠? 자, 기타라는 악기는 예, 여기 밑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게 기타하고 우리가 현악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자, 기타는 굵기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줄을 자 6개의 줄을 튕겨 소리를 내는 현악기인데요. 자, 기타 목 부분에는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반응 간격마다 음새가 있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음새가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이 음새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저는 손이 좀 작기도 하고, 이게 손이 좀 굳어서 그런지 예전에 기타를 배워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나이 어릴 때 기타를 배우는 것도 참,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어느 한 줄의 길이에 몇 분의면 4분의 3, 3분의 2 위치에 있는 음새에 줄을 닿게 하여 튕기면 음새에 줄이 닿지 않을 때 음보다 각각 몇 도? 4도하고 5도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타가 조금 간단해 보이는 악기인 건 한데, 자, 이것을 어떻게 돼 있어? 이거를 누르면 또 그 음도 바뀌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타네요. 저도 한 4년 전가 기타 배우려고 학원 한번 다녀봤는데 한 달 정도 다녔거든요. 예, 근데 일 있어서 못 다녔는데 갑자기 이 기타 사진을 보니까 다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타 음색 위치를 나타내는 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자, 보세요. 아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체를 1로 봤을 때, 자, 우리가 4분의 3 위치라고 해서 그럼 4분의 3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4등분을 해서
몇 개다? 3개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이게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몇 등분하겠어요? 그죠? 3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다? 두 번째 위치라는 것이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음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4분의 3, 3분의 2라고 했는데 이걸 뭐로 한번 나타내 보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보랍니다. 그럼 4분의 3은 어떻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3을 4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 그럼 얼마입니까? 7 하면 28, 20 하면 얼마다? 4, 5, 20에서 0.7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분의 2 같은 경우 2를 3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18, 2 하면 얼마?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0.6666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두 소수의 차이는 뭐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치면은 이건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데, 끝이 있다고 해서 뭐다? 유한 소수라고 부를 거고요. 요거는 끝이 없어서 뭐다? 무한 소수라고 부를 건데, 조금 이따가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분수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수마다요, 각각 쓸 수 있는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수의 위치를 그러면 분수로 표현하는 것과 소수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다음 각 경우에 대해서 어느 것이 편리한지 한번 알아보래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음수의 위치 정확하게 나타내게 하고 두 수의 대소를 한번 비교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분수가 나을까요? 소수가 나을까요? 네, 사실은 뭐가 좀 낫냐면 우리가 분수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걸 몇 등분했다? 4등분한 것 중에 몇 개다? 3개가 바로 뭐다? 4분의 3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뭐로 나타내는 게 좋냐면 분수로 나타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0.75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00개로 나눠서 그 중에 75개짜리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라고 하면 이제 계산이 빨리 되는 친구들은 이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뭐 해야 됩니까? 분수를 비교할 때는 통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계가 바로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그런데 0.75가 크냐 0.666이 크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뭐가 큽니까? 0.75가 크죠? 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바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뭐가 좀 편리하냐면 우리가 소수가 좀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수마다 우리가 쓰는 용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정조대왕. 정조대왕께서 1752년에서 1800년까지 일생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정조대왕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분이 세종대왕과 다 정조대왕이라고 하거든요. 정조대왕이 좀 오래 사셨으면 우리 역사가 좀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전부 다 사람마다 평가는 달라요. 근데 저는 조금 정조대왕님께서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조대왕님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사도세자죠. 예, 아버님이 사도세자시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보면 자, 출생에서부터 아이고 머리가 좀 아프게 좀 그림이 되어 있네요. 자, 이 기간을 전부 다 뭐로 나타냈다? 자, 분수로 다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일생의 기간을 나타냈네요. 자, 그럼 2분의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즉위해서 사망할 때까지 절반 정도 인생을 절반을 사셨네요. 자, 16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1을 뭐로 나눠야 된다? 우리가 16으로 나눠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조금 해볼까요? 자, 근데 사실 밑에 답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2분의 1은 0.5라고 되어 있고요. 자, 16분의 1은요, 얼마다? 예, 계산하면 0.062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넘긴 겁니다. 계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분의 5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온대요. 0.41666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배울 유리수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 보세요. AB가 무슨 수이고, 그죠? 정수이고,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꼴입니다.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유리수인데, 제가 여러분들 1학년 과정 복습하면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분수에다가 플러스 붙인 걸 뭐라 부른다? 그죠? 양의 유리수. 자, 분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 뭐다?
유리수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유리수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수는 나눗셈의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끼리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우리가 절대값끼리 계산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는요 반드시 분모 분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부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호는 전체 부호로서 앞에 하나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b분의 a 꼴로 나타내는 게 뭐다? 바로 무슨 수다? 유리수인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되냐면 b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b는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무슨 수야 된다? 그렇죠?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다.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자, 세 번째는 여기 A와 B는 서로 나중에요. 자, 서로 무슨 관계다? 소 관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서로 소는 뭐죠? 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서로 소. 자,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서로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다? 약분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보통 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분수다? 기하 분수를 우리가 보통 분수라고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겁니다. 자, 분수는 무슨 셈이다? 분수는 나눗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누기를 하시는 것이 무슨 수다? 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개념역에서 정조대항의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소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모양상에 좀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자, 이 두 개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한소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한 개가 있다 이 말이, 끝이 있다 이 말이 거고요. 자, 이렇게 점점점. 자, 이거는 우리가 줄임 표시입니다. 맞습니까? 왜? 끝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끝도 없이 가는 소수를 무슨 소수라고 한다? 이제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수학자 한 명 소개해드리면 스테빈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표기법과 계산법을 연구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위대한 수학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탓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과학자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마차 타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아요? 수학 안 하는 게? 자, 그래도 우리가 과학 발전하는데 바탕이 되는 게 뭐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봐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는 0.4에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소수다? 유한소수예요. 자, 그래서 나누어 뭐하다? 떨어진다. 자, 끝이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0.696969 이렇게 나가는 건 점점점 표시가 있죠. 자, 이거는 모수이 계속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줄임 표시이기 때문에 자, 무한번 나타납니다. 무슨 소수라 부른다? 무한소수라 불러요. 자, 모양상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자,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분의 5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렇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럼 0. 자, 6, 8, 48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 됩니다. 6, 3, 18 맞나요? 자, 2 되네요. 6, 3, 18. 계속 반복이 되네. 자, 그래서 이거 뭐가 반복이 되냐면 0.8333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소수? 자, 무한소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8분의 7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7을 뭐로 나누면 된다? 자, 8로 나누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0. 자, 8, 8, 64 맞나요? 네, 그 다음에 6 나옵니다. 그러면 6 하면 8, 7, 56 이렇게 되네요. 자, 40, 자, 8, 5, 40 이렇게 되면 나누어 떨어지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0.875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죠? 나누어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무슨 소수다? 유한소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분의 1 한번 볼게요. 1을 뭐로 나누라? 11로 나누라. 그럼 0.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 하나 더 되네요. 자, 그러면 100 안에 얼마가 들어갈까? 9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99, 그럼 1 맞나요? 0 이렇게 되네. 또 어떻게 됩니까? 9, 99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는 뭐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냐면 아마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수가 되냐면 무한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누면 우리가 뭐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것을 모양만 딱 봐도 어떻게 알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소수 중에는 이렇게 무한소수 표시 이거지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비율이 한없이 대풀이 되는 소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7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요거는 두 번째는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8, 5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3, 4, 5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무슨 소수라고 부른다? 무한 소수, 순한 소수라고 부르고요. 이때 한없이 대풀이 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순한 마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분되는 마디들이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일정한 부분이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순한 마디라고 부르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무한소수 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자, 뭐다, 파이 하시면 3.141592 해가지고 쭉 나가죠. 요거는 나눠 떨어지지도 않아서 무슨 소수다? 일단 우리가 배운 무한소수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냐면 반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무한소수인데 뭐가 다? 순한 소수가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거의 다 뭐가 되냐면 순한 소수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1, 0.10, 100,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지금 반복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걸 계산으로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계산? 분수 계산에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게 뭐의 예다? 자, 순환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하나 적어 놓을게 이겁니다. 결론은, 자, 그럼 소수는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러면 무슨 소수와 유한소수와 무슨 소수, 무한소수로 나뉘는데 이 무한소수 안에는 뭐가 있다? 자, 순환소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뭐도 있다?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슨 소수다? 무한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뭐가 반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7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이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순한 마디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58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순한 마디는 뭐다? 58이 아니고 그냥 5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뭐가 3, 4, 5, 우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3, 4, 5가 순한 마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0.777 같은 경우에는 자, 0.777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7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럼 이 뒷부분은 치워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에다 뭘 찍어준다? 순한 마디를 나타내는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0.7 뭐 0점 하셔도 되고 0.7 보통 땡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뭐 다 우리가 점은 다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디가 몇 개? 한 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마디가 몇 개입니까? 자, 두 개지요. 요거는 마이너스 1.45858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반복되는 거 딱 놔두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점을 몇 개 찍어준다? 네, 두 개를 찍어줘요. 그래서 요거는 마디가 몇 개다? 두 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개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뒤에 다 지우고, 원래는 몇 개 찍어야겠어요? 3개 찍어야겠죠. 근데 마디가 만약에 100개다. 100개 다 찍을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자, 점은 자, 순한 마디를 나타낸 점은 최대 몇 개? 최대 몇 개? 예, 2개까지만 찍습니다. 자, 그러면 3개가 반복될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때는 뭐만 알면 되냐면 시작과 뭐만 알면 된다? 끝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 지점만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순한 소수의 표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순한 소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4585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58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58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85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시작이 뭐가 반복이 되냐면 58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58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바로 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순한 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2번은 자, 다음 표의 빈칸 알맞게 채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0.444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4. 그럼 마디는 뭐다? 4가 되겠고요. 자, 이제 딱 지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 위에다가만 점 하나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자, 0.384, 384, 384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384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순환 마디는 뭐다? 384가 돼요. 자, 어떻게 나타내죠? 그죠? 384인데 마디가 3개죠? 그러면 처음과 뭐다? 끝. 여기 위에만 찍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0.72616161입니다. 요건 뭐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6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디는 순환 마디는 6일이 되겠고요. 0.7261 해서 요 위에 2개만 찍어주시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 방법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열린 문제 3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야구 경기에서 8타수 3안타를 친 선수의 타율이 이렇게 0.375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걸 0.375라고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3할 7푼 5리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0.1을 우리가 한자로 나타내면 할이 돼요. 자, 그럼 푼은 어떻게 된다? 0.01이고요. 리는 뭐가 되냐면 0.001이 됩니다. 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물어보면 안 배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뭐라고요? 3할 7푼 5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으로 접은 색종이 넓이는 전체 넓이 얼마다? 2분의 1죠. 왜? 뭐로 접었다고 했다? 그죠? 반으로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소수아가 하고 분수가 각각 쓰임이 다르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소수로 표현 또는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피자가 따왔다. 야, 0.753만 먹어. 될까요? 자, 근데 만약에 얘야 피자 4분의 1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먹기가 좀 편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여기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수학이 안 쓰이는 것 같지만 곳곳에 우리가 수학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안타를 쳤는데 뭐 235분에 뭐 105번을 쳤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37로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37.5%가 되겠죠. 그래서 소수로 나타날 때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분수가 좀 나을 것 같아요. 3분의 1만 먹어. 4분의 1만 먹어. 이게 낫겠죠, 그죠? 예, 그래서 생활에서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다음은 유한소수 0.3, 0.57, 0.213을 각각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한 것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분모의 소인수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자, 소수를 뭐로 고치는 거, 분수로 고치는 거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소수로 분수로 고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가 전부 다 뭐다? 10, 100, 1000. 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하면 15의 뭐다? 거듭 제곱으로 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손가락 10개잖아, 그지? 그래서 수를 세는 방법이 몇 진법이라 쓰느냐면 10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10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자, 100은 어떻게 되죠? 그죠? 100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10 곱하기 1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2 곱하기 5하고 2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2도 2개, 5도 뭐다? 2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00은 어떻게 되냐면요. 1000은 역시 그 10이 몇 개 곱해져 있다? 우리가 3개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을 배우셨죠? 그럼 이것도 결론은 2 곱하기 5가 몇 개다? 자, 3개가 돼요. 그래서 2도 3개, 5도 뭐다? 3개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막 구분하라고 했을 때 일일이 계산하려니까 너무 귀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분모의 소인수가 뭐하고 뭐만 있어야겠어요? 그죠? 2하고 5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예,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개념 열기에서 보시면 0.3, 0.57, 0.213은 전부 다 뭐다? 분모를 1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소인수가 뭐하고 뭐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2나 뭐다 5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탄수형이 뭐만 소인수분해만 하더라도 되게 되겠어요. 자, 이게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한소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예,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무슨 수일까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5분의 1, 40분의 3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5분의 1은 뭐만 있는 거죠? 자, 5만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반드시 2하고 5가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냐면 100은 2가 2개, 5가 2개였었고요. 1000은 2가 3개, 5가 3개였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럼 5만 외롭게 있네. 그러면 뭐를 같이 붙여줘야 되냐면 2를 같이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분모에 2를 곱했으면 분자에도 뭘 곱해야겠어요? 2를 곱해야겠죠. 자, 그러면 10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소수로 고치기 편합니다. 0.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40분의 3 볼게요. 그럼 40분의 3은 자, 8, 5, 42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 2와 5의 뭐다? 곱한 개수가 뭐다? 같아야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2는 3개인데 5는 1개밖에 없네. 자, 그럼 5는 몇 개로 맞춰야 돼요? 3개로 맞춰야 되죠? 그럼 몇 개를 더 곱하시면 되냐면 2개를 더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에다가 5의 제곱을 곱했으면 분자에도 얼마를 곱한다? 5의 제곱을 곱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3개, 5 3개네. 그러면 뭐다? 그냥 12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2 곱하기 5가 얼마이기 때문에 12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여러분 25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75가 돼서 자, 1000분의 75는 얼마가 되냐면 0.07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자, 2하고 5가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만약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개수를 뭐 해야 된다? 소인수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무슨 소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유한소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리수를 무슨 분수로 나타냈을 때, 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분수? 기하분수. 그래서 유리수가 될 조건 세 가지 중에서 분모 분자가 서로 소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뭐다? 그쵸? 거듭제곱을 곱하여 분모를 뭐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그럼 중요한 거 있죠. 자, 뭐가 중요해요? 예, 그렇죠? 2와 5의 개수 곱해진 개수를 뭐 한다?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개, 2개면 몇 개로 맞춰야 돼요? 2개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우리가 바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뭐냐면, 자, 정수관이 유리수, 이번에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로 나타낸다? 자, 기하분수로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 뭐를 봐요? 자, 분모만 봅니다. 근데 소인수가 뭐다? 2나 5뿐이면 그때는 뭐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타내라고 하면 개수를 뭐 한다?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분모와 분자의 공량수가 1뿐인 분수를 뭐라고 한다? 기하분수라고 하고요.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아까 정리해드린 건 뭐였죠? 자, 분모 분자가 무슨 관계? 서로 소. 네, 그럴 때 우리가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자,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것은 기하분수를 우리가 뭐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되냐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분한 방법이 쉽네. 뭐 또는 뭐다? 2 또는 5입니다. 자, 수수랑이라는 게 한번 볼게요. 자, 20분의 1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약분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했더니, 자, 분모의 소인수분해가 뭐다? 소인수가 2하고 뭐다? 5뿐이죠. 그래서 무슨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소수로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 배웠습니다. 자, 개수를 맞춰주죠. 그죠? 그래서 5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100분의 5가 돼서 얼마다? 0.05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뭐 나타내라고 하면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고, 유한소수인지 구분하라 라고 하면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4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분수를 모두 찾으시오라고 불렀어요. 자, 이거는 친절하게도 여기까지는 좀 친절하네. 뭐다? 소인수분해 되어 있죠. 얘는 소인수분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유한소수 맞나요? 자, 볼까요? 2하고 5만 있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얘는 맞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왜 맞냐면 보세요. 2하고 5 있죠. 선생님 3 있는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일단 무슨 분수다? 그래서 기하 분수가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됩니다. 이건 되나요? 안 되죠. 왜 뭐 때문에 안 돼요? 자, 7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72분의 5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분모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럼 72는 2하면 얼마다? 36, 2하면 얼마다? 18, 2하면 얼마다? 9, 3하면 3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5 되네요. 뭐 있어요? 3 보이시나요? 요거는 그래서 뭐다? 유한소수가 안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그러면 140은 어떻게 되냐면 140은 2하면 70, 2하면 35, 5 하면 얼마다? 7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돼요. 자, 21이네요. 자, 되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나요? 됩니다. 왜 되죠? 선생님 7 있는데요. 이것도 뭐가다 바로 약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7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만 있습니까? 2하고 5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바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하고 5라는 소인수도 중요하지만 무슨 분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순환소수로 꼭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그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뭐다? 무한소수가 있는데 무한소수에 다시 뭐다? 순환소수가 들어갔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순환소수는 무슨 소수가 아니다? 유한소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아까 분모의 소인수가 뭐다? 2나 5 이외에 있는 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무슨 소수가 되냐면 순환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분의 1 한번 볼게요. 지금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7이네. 그러면 이거는 유한소수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쭉 나눠보세요. 그럼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처음에 1을 7로 나눴더니 쭉 계산을 합니다. 0.428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분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뭐다? 순환소수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비순환소수 나오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자, 보세요. 1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1이 나왔죠. 그럼 다시 1이 나온다는 말은 처음부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순환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7분의 1은 무슨 소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순환소수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생긴다? 순환마디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7분의 1이 0.142857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분모가 7이면요. 마디가 6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7분의 1은 7분의 1에다 2 곱한 거 맞죠? 그러면 7분의 1 자체가 마디가 몇 개이기 때문에 6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6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개니까 처음하고 뭐다? 여기 끝만 우리가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 수가 나올 때까지 뭐 해라? 그죠? 나눠봐라. 이게 우리가 순환 마디를 찾는 방법이에요. 7은 분모가 7이면 좀 귀찮습니다. 왜? 마디가 몇 개다? 6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수간의 유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되냐면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뭐가 된다? 바로 무한소수가 되고요. 그 무한소수는 다 뭐다? 계산식으로 나누는 거 순환소수입니다. 아까 파이는 우리가 좀 특수한 무리, 그러니까 수고요. 예, 그다음 0.10, 100, 100을 제가 억지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순환소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그다음 무슨 분수로 역시 나타내야 된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2하고 5 이외에 있는 소인수가 생기면 뭐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량이라니 보시면 자, 14 볼게요. 자, 소인수분해 했어요. 자, 근데 뭐가 보여요? 자, 7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7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가 아니고 뭐다? 순환소수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2하고 5네, 그죠? 자, 문제 5번을 보시면 다음 분수 중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다? 그죠? 2하고 5 이외에 있는 소인수가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8분의 3 한번 볼게요. 자, 8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분의 3. 뭐만 있어요? 2만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유한소수 이게 됩니다. 자, 7분의 20은요?
7 있죠? 이건 무슨 소수다? 네, 순환소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9분의 5입니다. 이건 3의 제곱이네. 이거 3 있죠? 자, 그럼 이거 무슨 소수다? 순환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75분의 7입니다. 그럼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75는 우리가 25 곱하기 3이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요거 순환소수 맞네요.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약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뭐만 남아있어요? 5만 남아있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유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모만 살펴보시는데,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기하분수가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분수 중에서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달의 반지름 길이는 지구 반지름 길이 약 4분의 1이다. 자, 4분의 1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분의 자, 뭐만 있어요? 자, 2만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소수? 유한소수. 자, 태양 반지름의 길이의 400분의 1이랍니다. 와, 400분의 1이 이렇게 되겠네요. 4면 2의 제곱. 자, 100은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맞나요? 이거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이니까 뭐만 있어요? 2하고 5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수다?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81분의 1입니다. 자, 질량은 지구에. 그럼 어떻게 돼요? 81은 3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9, 9, 81. 자, 뭐만 있어요? 3만. 자, 그럼 이거는 뭐다? 네, 순환소수가 되겠고요. 자, 중력은 지구 6분의 1 정도입니다. 6은 2 곱하기 3분의 1 맞나요? 자, 뭐가 있어요? 자, 3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소수다? 우리가 순환소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일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지 않아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본다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계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분수 x의 개수를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두 조건이 3개입니다. 자, x의 분모는 24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그러면 분모는 24니까 24분의 뭐다? 뭐 a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a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바로 x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는 뭐보다 그죠? 8분의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24분의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통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4분의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8분의 1 하면 24분의 8, 3, 24. 자, 2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24분의 1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분수라고 했을 때는 여기엔 a가 무슨 수가 나와야 되냐면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자연수분의 자연수라고 앞에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시면 a는 3에서 10 이상이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일단은 4, 그 다음 뭐다? 5, 6, 7, 8, 9, 10, 11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되는데 자, 근데 다이는 뭐라고 되냐면 무슨 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네.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단 말은 분모의 소인수가 뭐다? 2하고 5 이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4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4는 어떻게 돼요? 자, 8, 3, 24.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중에서 지금 A가 A 후보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3을 없애면 안 돼요. 그래서 A 중에서 3의 배수인 건 빼줘야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4 됩니까? 4는 됩니다. 왜 4 되면은 2의 세제곱하고 약분이 되거든요. 자, 그럼 5는 어떻게 되겠어요? 5. 5도 되죠? 자, 근데 6은 안 되겠네. 자, 6은 왜 안 되냐면 2 곱하기 3이어서 뭐를 없앱니까? 자, 3을 우리가 약분을 시켜서 없애버리죠, 그죠? 그래서 6은 안 되겠어요. 자, 7은요? 되네. 자, 8은요? 8도 됩니다. 8이 되면은 2의 세제곱하고 없어져서 3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자, 9는요? 9 안 돼요. 왜냐면 9는 3, 3은 9여서. 자, 3이 약분돼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10은요? 자, 10도 되지요. 왜? 11도 되지요. 왜냐면 3을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개가 되냐면 바로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정수간인 유리수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냈고요. 소수는 크게 두 가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그리고 무한소수에는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우리가 무한소수가 있었는데 결론은 유한소수 아니면 뭐다? 순환소수예요. 왜? 분수를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그래서 일일이 계산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었지만,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서 뭐다? 그죠? 소인수가 2 또는 5가 있으면 뭐다? 유한소수. 그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뭐다? 순환소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